안녕하십니까. 정통경매 사례문서 정경사 TV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, 특히 해외에서 미국, 캐나다 등 호주 구독자도 상당히 이제 많아졌습니다. 고국에 대한 리터놈에 대한 향수 또 느끼시고 댓글로 서로 근황도 서로 나누면서 사시기 바랍니다. 오늘 물건 주변 지금 로드뷰로 살펴보고 계신데 다가구 주택입니다. 다가구 주택이 현재 제가 주택연금, 산지연금, 농지연금, 연금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. 골고루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주택연금하고 대표적으로 한번 비교를 하면서 나이 들어가면 노후에 안정된 생활 어떤 자금이 필요하니까 연봉 개념으로 기준하면은 한 20년을 쓰면은 20년을 쓰면은 거의 초기에 보증에 대한 이자, 그 다음에 초기 월 수령액에 대한 복리자가 계산이 돼 갖고 한 20년 정도 받으면, 짧게 받으면 좀 덜한데 아파트 값이 따블이 되지 않은 다음에는 그냥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없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주택연금에서 한번 검색해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 돈 갖고 정기예금을 하면 어떤가. 정기예금은 복리로 20년 동안 이자가 붙어나가면서 일부 연봉 내가 한 5천 정도로 살겠다, 5천만 원 꺼내서 10억에서 한 5천만 원 꺼내서 1년 쓰고 하면은, 대비를 해보니까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. 정기예금을 해놓으면은.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내가 살면서 사는 공간이 해결되고 연금을 받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, 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이 제 입장에서는 대안이 아닌가로 떠올랐습니다. 이 본건 다가구 주택 위치가 아차산역 5호선 군자역 중간쯤에 있습니다. 교통 여건이 제일이겠죠. 임대를 놔야 되니까. 감정가가 34억 정도 되고, 한 번 유찰됐을 때 무조건 사십시오 하고 영상 올리는 거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이 광진군 등동에 있고, 아까 보신 대로 지하철역 가깝고,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, 임대가 정체가 된다든지 순환이 안 되고 막힌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월세 잘 나오고 내가 살 수 있고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잘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갖고, 또 다가구 주택 어떤 낙찰 사례도 영상 지금 진행하다 보면 보실 수 있습니다. 해서 같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토지 면적이 76평, 건물 면적 142평, 660평방미터 넘으면 안 되죠. 다가구 이 요건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지 한가구 한 주택 혜택을 받는데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될 수가 있죠. 근데 이 요건이 오버가 되면은 양도소득세 폭탄 맞는다 하는 그런 영상들도 상당량이 많습니다. 이 대충 보니까 이거 지금 서울 시내에서 다가구 주택 낙찰 사례들입니다. 이 일일이 설명해 드리긴 그렇고, 혹시 필요하시면은 그래도 40% 선순위 위반 건축물 있는 경우, 위반 건축물도 잘 보셔야 된다. 이 다가구 주택은 응찰자수 6명, 3명, 많은 편은 아니네요. 강남 서초 아파트 이 낙찰 사례 보니까 그냥 기본이 한 10명 되던데,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액이 큰 금액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. 우면동에 있는 이 다가구 주택은 캡처해서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, 요새는 디지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대에 이런 물건을 보려면은 한 장 한 장 다 떠들러서 별도로 적어갖고 순서대로 또 정렬을 해서 그렇게 봐야 됐습니다. 좋은 세상입니다. 이 등기 내역하고 임대차 관계 기본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면은, 등기 내역하고 임대차 관계, 전입일자, 우선 전입일자하고 봐야죠. 말소기준 권리하고 전입일자가 앞서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, 이 보증금이 승계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검토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2013년도에 신한은행 3억 6천 수익권, 대출돼 있는 물건을 안고 사신 모양입니다.
그 15년도에 23억 5천이면 그 꽤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자된 그 경우인데, 이미 경매가 유동화 전문회사문 NPL 난퍼포밍론, 그러니까 이 이자하고 원금 일부 변제가 원활치 않아 갖고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인수를 해 갖고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등기부등본 뭐 열람에서 보면 다 나오겠지만은, 세입자가 15명, 전원 후수입니다. 비율 배당이니까 나중에 그 명도할 때 인원수 많은 경우에 겪는 그런 애로사항 외에 임차보증금이 승계되는 그런 위험성은 없는 물건입니다. 뭐 권리분석보다 불안하신 경우에는 매수신청 대리가 또 뭐 하는 사람인지, 그러니까 중개인은 공인중개사는 뭐고, 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많아갖고 매수신청 대리 어떤 3개 단계에 대해서 그 도움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보수표를 게재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필요하시면은. 다가구주택 요건입니다. 이 요건에서 벗어나면은 양도소득세 잘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뭐 몇 억이 나오고 하면은 실패한 거죠. 그 상계층 이해해야 되고,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상계층 이하라는 게 지하층 주택 층수에서 제외, 필로티 1층의 그 주차 공간으로 쓰는 경우에 1층의 일부 전부 쓰는 경우에는 주차장 면적은 제외합니다.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면적 660평방미터 이하에서 가감이 되니까 잘 참고하셔갖고 19세대 이하여야 되고, 이런 경우가 그 양도소득세 폭탄이 왜 터지냐면은, 옥상에다가 옥탑방 하나 더 드리면은 어떤 그 학자금이 충당이 될 텐데 생활비가 조금 더 늘어날 텐데 해서 이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자관 그 섬세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. 만약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원상 복구해갖고 사용하다가 양도하셔야 폭탄 양도세 면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까 그 임차인들 그 전입관계를 그 현장에 가서 법원 직원이 점유관계 조사하고 기록한 문서입니다. 매각물건 명세서, 이 지금 그 이전 영상에는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. 이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 법률적인 성질에 대해서, 이 전입일자 있고 확정일자 있고 배당 신청, 그러니까 후순위니까 선순위인 경우에는 배당 신청이 배당 종기까지 전에 이루어졌는지, 그 우선 변제권 행사했는지 여부까지도 섬세하게 살펴야 됩니다. 이 다가구 주택 특히 항상 그 일반 건축물 대장 항상 떼보셔야 됩니다. 여기 우측에 위반 건축물, 여긴 공란인데 이렇게 강조하려고 빨간색으로 그 강조해놨습니다. 이거 위반 건축물 내용이 있는지, 내용은 또 이 맨 뒷장으로 넘어가면은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의 10분의 1, 1년에 1회 2회 벌과금, 원상복구, 과징금이 부과가 되면은, 그게 과다하면은 샀다가 물을 수도 없이 입찰보증금 떼는 그런 사례도 꽤 있습니다. 다가구 주택에서. 낙찰가 분석에서 뭐 들쭉날쭉하죠 뭐. 왜? 매매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이 프로테지, 그런 어떤 그 낙찰가 프로테지가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도 그 광진구, 능동구 교통이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70% 넘어가는 가격에 낙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경우에 항상 그 현장 가셔갖고, 현장 임장 가셔야죠. 어차피 권리분석은 그런 대로 뭐 낙찰 사례든지 다 비교 평가해 보시고 가셔갖고, 이 인접지 어떤 그 부동산들 중개사 사무실 가서 이 물건에 대한 어떤 그 내력이라든지 그 지역의 유사한 물건, 매매 사례, 또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이 있으면은 그 물건에 대한 사례도 수집을 하셔갖고 종합적으로 잘 취합을 하셔갖고 합리적인 입찰가는 내가 정해야 되는 겁니다. 성공적인 입찰 바라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